그 다음에는 이제 장명법, 성명화. 우리가 여지껏 여러분들이 배운 장명법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장명의 일단 목적부터 보자고요. 목적. 장명의 목적이 뭐예요? 네? 장명의 목적이 뭐야? 원국의 오행을 부족한 걸 보완. 그냥 사주의 보완이라고 하면 돼. 사주의 보완. 이것도 균형이에요, 균형. 사주의 보완을 시키기 위해서 장명을 하는 겁니다. 그러려면 사주를 알아야 돼, 몰라야 돼? 알아야 돼. 네, 사주를 알아야 되겠죠? 사주를 알아야 되는데, 그러면 이게 어떤 작용을 해? 이게 어떤 작용을 할까요? 보완. 사주를 보완함으로써 개운이 되는 거예요, 개운. 개운이 돼요. 자기의 부족한 그 개운 그 부족한 부분을 채워줍니다.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역할을 해요. 많은 논란들이 있어요. 장명에서는 예를 들어서 그게 과학적으로 어떻게 입증을 하느냐, 이름이 인생에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 어떻게 입증이 되느냐라고 제가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얘기를 해드려요. 너한테 A라는 사람하고 B라는 사람을 두고 한 명은 너한테 계속 A 쳐 죽일 놈아, A 죽일 놈아, 넌 죽어야 돼, 넌 죽어야 돼. 계속 그렇게 이름을 불러주고, 한 사람은 넌 잘 될 거야, 넌 정말 이뻐, 이렇게 계속 해봐요. 그 사람이요 달라집니다. 그 계속 악담을 듣는 사람들은 그 트라우마가 생겨갖고 소화도 안 되고 병이 장기가 망가지기 시작한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음식을 똑같이 꽃이나 이렇게 음식을, 심지어는 밥 있죠, 밥. 똑같은 밥을 두고 밥을 져갖고 하나한테 밥한테는 욕구를 하고 얘한테는 칭찬하면 이 밥이 먼저 상한대요. 곰팡이가 먼저 나오고. 이거 과학적으로 실험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게 아니거든요. 보이지 않아도 기의 순환이 반드시 돈다고. 우리 이게 밤하는데 지금 태양이 안 보이지만 태양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 드러나지 않은 거지. 그래서 기의 어떤 순환이 이루어져요. 우리가 불러주는 것도 기운이 있는 거예요. 말에는 기운이 있듯이 이름에게도 이제 기운이 있는데, 이제 성명학이 나온 거는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시중에서 가장 많이 통용되고 있는 그 원형 이정 방법은 그렇게 사실 중요한 게 아니에요. 원형 이정이라는 게 이제 일단 그 요즘에 가장 많이 쓰는 게 그래서 이게 작용, 그 다음에 뭐 역할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게 결국 기의 순환이에요. 기의 순환을 통해서 내가 내 사주에서 빠진 부분들을 연결시키는, 순환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내 사주에 화가 없다 그러면 화하고, 예를 들어서 화하고 금밖에 없다 그러면, 그 사이에서 토가 중재 역할을 해주겠죠. 그래서 그 막혀있던 기를 순환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 이름 자체가. 오행에 뭐가 없어? 사주에. 목? 그럼 목을 놓줘야 되겠지, 목을. 목을 놓줌으로써 기의 순환이 이루어지는 거란 말이야. 그쵸? 네. 그래서 이 세 가지인데, 지금 장명법에는 제일 많이 쓰이는 게 이제 그 방법이 원형 이정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어디서 나온 얘기냐면 주역에서 나온 거예요. 주역에서. 주역에서 나온 주역의 이게 주역의 건쾌에서 나온 거예요. 건쾌. 건쾌에서 나온 말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주역 같은 거 나중에 이제 공부하시다 보면 이게 탁 연결돼. 여기서 야, 이 사주 용어가 주역하고 저 사서상경에서 거의 다 나온 말이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에? 근거가. 그럼 원형이정이라는 건 뭐냐? 원형이정. 이제 그 주역에서는 뭐 원이라는 것은 이제 그 설명이 이렇게 돼 있어요. 원이라는 것은 착함이 자라는 곳이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여러분들은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춘, 하, 추. 이게 추나추동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얘는 잘하는 거야. 여기서 주역에서도 뭐라고 돼 있냐면 그 선함이 잘한대. 착함이 잘한다. 봄이니까 뭐든지 잘하겠지. 착함이. 선함이 잘하든 뭐가 잘하든 착하겠죠. 그 다음에 형은 뭐예요? 이제 컸죠? 꽃을 피우죠? 네? 그래서 이것을 주역에서 뭐라고 했냐면 아름다움. 아름다움이 모이는 곳이에요. 모이는 곳. 모이는 곳. 아름다움이라고 썼네. 아름다움이 모이는 곳. 풍수에서는 용에 해당되는 거예요, 용. 우리가 항상 모이는 것을 용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걸 혈이라고 그러거든요. 용이 혈이거든요, 혈. 아름다움이 모인대. 꽃이 피니까 아름다움이 이제 선명하게 드러난다는 그런 의미예요, 여름에는. 원형이정이라는 거. 그래서 이게 초년운을 나타내요, 원은. 이게 0살에서 한 20살. 원래는 15살로 잡았어요, 옛날에. 왜? 옛날 수명이 얼마 안 됐잖아. 근데 지금은 80까지는 고저 살죠? 그러니까 한 20살 정도. 원래는 15이에요. 예, 원래는 15인데, 제가 좀 늘렸어요. 좀 오래 살아갖고. 예, 20살. 요거 이제 청년운. 아, 좋다. 이게 40년은 좀 길긴 한데, 이게 40년 동안 꽃 피는 사람 없잖아. 그쵸? 예, 그래서 요거. 예? 40대까지 한참 사실, 장년기 아니에요? 남자는 근데 여자는 좀 일찍 시들지 않나? 이거 욕먹을 소리를 또 했네, 이거. 나도 모르게. 이거 취소, 이거 편집해야겠다. 나는 그래서 여자는 35세, 남자는 40세로 이렇게 봐야 된다고 하는데 그냥 40세로 통일해서 보겠습니다. 아름다움이 모이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금을 상징하죠. 그래서 얘는 뭐라 그랬냐면 의로움이라고 했어요. 의로움이 모이는 곳.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의니까 금을 상징하겠죠. 금왕절이죠. 그러니까 추나추동이야, 결국은. 원형이정이라는 게. 금묘화실도 마찬가지고. 얘는 그러면 이제 40에서 60이겠죠. 저는 지금 의로움이 모이는 곳이네요. 위치가. 별로 좋지 않아. 뭐 의로운 게 뭐 좋아. 아름다움이 좋지. 이 시기가 가장 좋은 시기입니다, 여름이. 참. 그 다음에 이제 그 정이라는 것은 이제 겨울이죠. 그래서 이건 술을 상징해요. 그래서 이걸 뭐라 그랬냐면 만물의 근원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근원이 생기는 곳이라고 돼 있어요. 생기는 곳. 참 제가 특이한 게 강의를 할 때마다 다 다른 거 아세요? 제가 장명법 고급반도 했잖아. 그 강의랑 이 강의랑 또 틀려요. 그러니까 제가 제 강의를 보면서도 웃겨. 내 속에는 내가 진짜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의 강의를 볼 수 있다는 건 정말 큰 행운이에요. 제가 강의한 거랑 똑같은 씹성은 다 틀려요. 새로 한번 보세요. 그걸 보시면서
아, 이게 여기서 보충이 안 된 게 거기서 보충이 되는구나라고 이렇게 해서 같이 보시라고. 예. 근데 그걸 지금, 하여튼간, 그래서 이렇게 원형 이정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거는 뭐 당연히 60세부터 80세까지겠죠? 예? 그래서 이게 다시 돌아가는 그런 구조예요. 그리고 이것을 이제 성명학적으로 연결한 게 이제 81수예요. 81수. 81수로, 이제 이것을 기룬수. 이제 이걸 81수가 일단은 이렇게 돼 있어요. 길운수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흉운수라는 게 있어요. 흉운수. 주로 기룬수는 홀수예요. 홀수. 예외는 있습니다. 예외는 있는데 예외를 제가 이제 알려 드릴게요. 그 다음에 흉운수는 주로 짝수예요. 흉운수, 기룬수를 이렇게 나눠준다고. 그래서 기룬수는요, 여기 지금 다 못 쓸 것 같은데. 기룬수는 다 홀수라고 얘기했죠. 근데 그 중에서 기룬수 중에서 짝수도 있어. 얘네들은 주로 8이 나와, 8. 이게 이제, 예, 얘네들이 이제 8자를 좋아하는 것 같아, 8자. 그래서 기룬수들은 8, 16, 24, 32, 38, 홀수랑 저거. 짝수 중에 저거. 아, 근데 지금 저 16, 23 기준이잖아요. 이건 기룬이라는 거예요. 홀수 그게 짝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예외수를, 홀수 전체가 전부 다 기룬수고, 짝수 중에서는 이게 기룬수라는 거예요. 요거만 예외로. 예외가 좀 많아요. 근데 다 홀수는 다 근데 여기서는 또 흉운수 중에서도 또 예외가 있겠죠. 홀수가 그걸 적어드리는 거예요. 요거는 외우셔야 돼, 그냥. 본인이 요거는 그냥 외우셔야 돼요. 방법이 없어요. 근데 48까지 넘어가지도 않아, 사실. 그렇게 획수가 높지가 않아요. 30 이상은 거의 안 넘어가거든요. 근데 참고적으로 알고 계시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전부 다 짝수인데 기룬수예요, 기룬수. 원래 짝수는 흉운수인데 요거만 기룬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파란 걸로 쓸까, 이거는? 그 다음에 짝수는 대부분 흉운수죠. 짝수는 대부분 흉운수, 아니야, 그 흉운수고, 대부분 흉운수인데, 홀수 중에서 무슨 수가 있다? 흉수가 있어요, 흉수. 홀수는 대부분 기룬수인데, 홀수 중에서 흉수가 있어요. 홀수라고 다 준 게, 주로 이제 9자가 많이 들어가는데, 9, 19, 27, 43, 53, 59, 69, 79. 요게 이제 79가 여기가 이제 홀수인데도 흉수가 되는 거예요. 요건 예외야. 요거하고 요거는. 근데 이게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원형 이정을 구하는 법이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가, 이걸 원격이라고 해요. 첫 번째 1번, 원격. 2번은 형격. 3번은 이격. 형격이 뭐 제일 중요하다는 말이 있어요. 예, 이제 저거니까. 그 다음에 4번은 정격이에요. 그래서 원격이라는 건 뭐냐면 중성 플러스 종성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죠? 예를 들어서 길동이라고 한다 그러면 얘는 뭐예요? 성이죠? 얘는 성이에요. 얘는 중성이에요. 얘는 종성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처음에 플러스를 하는 거예요. 이게 원이에요. 그래서 이 종성의 글자가 획수가 어디에 해당하는지 기룬수인지 흉운수인지를 찾는 거예요. 중성하고 종성 이름만 처음에 초년우는 이름만 따지는 거예요. 이름만. 그 다음에 형격은 뭐예요? 성하고 성 플러스 중성이에요. 중성. 성 플러스 중성. 그러니까 성 플러스 중이니까 얘 플러스 얘겠죠? 얘네 둘이겠죠? 얘 숫자를 따지는 거예요. 굉장히 단순하죠? 쉽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숫자가 나오고 여기에 숫자가 나오겠죠? 그 다음에 이격은 뭐다? 성 플러스 종성이 되는 거예요. 종성. 이격은. 이게 이제 중년운이에요. 얘가 초년운, 중년운, 장년운, 노년운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정격은 성, 중, 종 이 세 개를 다 합친 거예요. 그래서 숫자들이 쭉 나오겠죠. 그래서 여기에 무슨 기룬수, 흉운수가 정해지겠죠. 무슨 뭐 만파운이니 무슨 분이 뭐 제보군이 제보군이니 용진운이니 뭐 하여튼 종류도 더럽게 많아요. 근데 의미 있다? 의미 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정답이야. 크게 없다야. 있긴 있겠지. 조금은. 근데 크게 없다. 크게 없다. 근데 왜 이거를 알고 있어야 되냐. 근데 대부분 사주를 이름은 어떻게 져요? 이렇게 져요. 이거 맞춰서 짓는 거야. 크게 없는 거 갖고 짓는 거야. 이거는 장명의 무슨 수다? 보조수다. 지금 제가 보조수단부터 가르쳐 드린 겁니다. 정말 중요한 건 아직 안 나왔어요. 예, 정말 중요한 거는 이거 끝나고 이제 제가 알려드릴 거예요. 근데 왜 이것도 알고 있어야 되냐면, 우리가 기존에 지금 이름을 어떻게 짓는 시스템 있죠? 이름을 짓는 시스템들 있잖아. 컴퓨터로 뽑아내는 시스템. 이름이 막 3개, 4개씩 나오는 시스템들은 다 이 시스템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주가 보완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전혀 안 되겠죠? 그래서 얼마 전에 웃기는 이름을 하나 봤어요. 웃기는 이름. 화가 엄청나게 많아. 사주에. 화가 너무 많아. 그래서 물론 금이 필요해. 금은 없으니까. 금하고 수가 필요한데 민자를 썼어요. 민자를. 글자 중에서. 네. 옥돌민을 썼으면 좋지. 이제 옥돌민이라는 게 이거는 이제 아름다운 민자고, 이게 주로 이제 이걸 많이 쓰거든, 옥돌민자를. 근데 이런 글자를 쓰면 금이니까 이게. 옥이 금이에요. 예. 이걸 무슨 금이라고 그래? 예. 귀금이라고 그런가, 귀금. 귀한 금이야. 장수를 상징하는 거야. 글자 하나를 쓸 때. 이거 되게 좋은 글자들이야. 근데 이 장명가가 무슨 글자를 썼는지 알아 대체? 천간에 병화, 정화 이렇게 3개가 화가 있고 밑에 사화가 있는 사주에다가 내가 놀랬어 정말. 하늘 민자를 썼어 이거를. 이거 골라 쓰기도 어렵잖아. 이게 태양이잖아 태양. 태양. 태양이 많아갖고 타 죽는 사주에다가 태양을 또 올려놓은 거야. 아니 이렇게 좋은 글자가 있는데 왜 이걸 갖다 쓰냐고요. 왜? 이거만 보는 거야. 이거만. 기륜수, 흉운수 이런 거만 보다 보니까 획수를 맞춘 거예요. 화랑민자도 있지. 화랑민자. 그러니까 이런 글자들을 쓰면 안 된다고. 이게 이제 어떤 사주? 태양이 필요한 사주들에 쓰는 거야. 병화가 절실해. 이게 병화예요. 이거는. 정화가 아니야. 글자에도 다 의미가 들어있다고. 일자는 다 병화를 의미하는 거야. 병화.
병화가 그냥 말아갖고 타 죽는데 이 민자 이거 써서 내가 빵 터졌다니까 야 이거 골라 쓰기도 어려운데 대부분 이거 쓰거든요 민자. 근데 이거 골라 쓴 거잖아요 태양을 갖고. 모르면 이렇게 되는 거야 사주를 모르면. 네? 황당하겠지. 근데 그 사람은 모르잖아 이름을. 그래서 이거는 정말 보조적인 의미로 써야 되는데 물론 그 3원을 다 맞추고 3원, 예를 들어 발음오행, 자원오행, 음양오행을 다 맞추고 원형 이전까지 100% 다 맞추면 뭐 이게 이제 금상첨화가 되겠지. 근데 사실 그러기가 쉽지 않아요.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모르니까 인터넷에 쳐보면 전부 다 이걸로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이름은 뭐 좋다, 기룬수다, 흉운수다, 무슨 만파운이다, 뭐 실패운이다, 이건 좋다. 그러고만 왜? 사주를 모르니까. 근데 이건 사주에 보완이 안 됩니다. 이 근거가 도대체 어디서 왔는지 이게 중국에서 이제 그 성명학이 나오면서 이제 기룬수 이게 나온 건데 이걸 만든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근거가 굉장히 불분명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게 우리는 뭐야 아마추어가 아니라 프로잖아.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거는 철저하게 알고 있어야 돼. 이 원형이정의 기본적인 이것이 주역에서 나왔고 이게 뭘 상징하고 추나추동을 상징하고 이게 그대로 설명이 돼 있는 거예요. 착함이 잘하는 거 주역을 읽어야지만 알 수 있는 내용들이거든요. 이게 주역에서 나온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주역에서 뜻하는 바라는 게 이게 원형 이전에 결국 뭐냐면 추나추동 계절을 의미하는 거고 균형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계절은 순환을 하면서 기회 순환을 하면서 뭐를 한다? 예, 균형을 맞추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주역에서 4가지 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사물을 만드는 원형이정이라는 게. 예. 그래서 보통 사덕이라고 그래요. 사덕. 세상을 구성하는 4가지 덕. 그게 추나추동이야. 결국 원형이정이라는 게. 예. 사덕.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이름 지을 때 이 장명법으로 지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이것만 보고 지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일단 사주를 철저하게 봐야 되겠죠? 사주의 용신을 일단 찾아야 되겠죠? 첫 번째, 사주가 뭐가 부족한지를 봐야 됩니다. 네? 그것도 아까 얘기했죠? 열이 필요한 사주인지 빛이 필요한 사주인지 또 물이 필요한 사주인지 목이 필요한 사주인지 목 중에서도 뭔가 강한 양목이 필요한지 또 승목이 필요한지 토도 조토가 필요한지 그 토생금을 해줄 수 있는 그 습토가 필요한지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사주를 보셔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이거를 이제 삼원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삼원법. 삼원법이라는 거는 3가지를 의미하겠죠. 첫 번째, 발음오행. 발음오행은 우리나라 뭘 따른다? 훈민정음 운해본을 따르는 거예요. 운해본. 네. 발음오행은 현재 훈민정음 운해본을 따릅니다. 지금 상주에서 그 해례본이 나타나갖고 지금 헷갈리는데, 예, 운해본이에요. 이거는 이미 이제 학자들 간에 이견이 거의 없어요. 이게 이 장명학이라는 것 자체, 이 발음, 우리나라가 훈민정음도 이게 중국에서 온 거예요, 중국에서. 예? 중국에서 그 음을 딴 거라고. 체계 자체가, 발음 체계 자체가. 그래서 운해본에 의해서 하는 거고, 이것을 나누는 거는 뭐냐면 목, 화, 토, 이게 다 오행이에요. 이것도 수로 나눌 수 있어요. 그래서 목은 기역, 쌍기역, 희역이라는 발음이 나옵니다. 응?
기준은 뭐예요? 초성이에요, 초성. 중성도 아니고 종성도 아니에요. 발음, 그러니까 받침은 필요가 없어요. 무조건 초성이에요. 어? 예를 들어 임하면 미음이 아니에요. 이응이지 그거는. 예? 임시 있잖아, 임시. 무슨 시지? 강씨는 기역이야, 목이야, 토가 아니라. 토는 죽는 거예요. 항상 초성을 기준으로 합니다. 어? 그래서 이름이 이게 참 어려워요. 목을 용어로 쓰면 여자 이름은 이게 지을 게 별로 안 나와요. 이게 이제 막상 여러분들이 이름 짓다 보면 여기서 막 스트레스가 엄청 들어온다고. 제일 좋은 이름 뭐예요? 금수가 필요한 이름들 있죠. 잘 나오잖아요. 지읒하고 미음이니까 쓸 이름들이 많거든. 어? 근데 성이 강이니까 그렇게 되지 않을까요? 성이 강이면? 목이 없잖아요. 그렇지. 목이 있으면 그렇게 되겠지. 그 다음에 화는 뭐야? 니은, 디귿, 니을, 티귿이 돼요. 어? 요게 이제 요것도 어려워. 하 집어넣는 것도. 이게 발음이 그렇게 많지 않아. 다자도 뭐 차다자나 어? 마늘 따자나 뭐 이런 것밖에 없어. 다자가 쓸 수 있는 게. 예. 근데 타자래. 우리가 만약에 목이 용신인 경우에는 그 차다자를 써도 돼요. 그게 차다자도 목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 잎이거든. 잎 그게. 예. 그래서 그런 글자, 그건 한자 공부를 또 별도로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한자 공부 많이 해야 돼, 이름 지려면. 그 다음에 토는 뭐 다 아시다시피 이응하고 희응이에요. 두 개야. 금이 이제 짓기가 참 제일 좋아. 뭐 지혜, 뭐 지민, 하여튼 지자 들어간 거 많잖아, 이름이. 예. 지읒, 치읒, 그 다음에 시옷.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지을 게 진짜 많아, 지자는. 그리고 한자도 진짜 쓸 게 많아. 수도 쉬워요, 수도. 어? 수도, 이음, 비읍, 피읍이 되기 때문에 이것도 쉽다고. 주로 이제 민자. 아까 수가 용신인 사람들은 이제 그런 뭐 민자를 쓴다든지, 발음 모양상으로는 민자잖아. 제일 좋은 게, 금수를 용신으로 쓰는 사람들은 이름에 민자가 그래서 많이 들어가는 거야. 옥돌 민자나 아름다운 민자가. 두 개가 다 보완이 되니까. 발음 오행으로는 수고, 또 자온 오행으로는 금을 쓰니까, 일타쌍피지. 두 가지 효과를 다 거두는 거야. 한 글자로. 발음 자원에서.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테크닉이에요, 테크닉. 이제 많이 짓다 보면 알게 돼. 어? 그래서 요렇게 발음이 된다고. 근데 여기에는 원칙이 있어요. 원칙이. 무조건 뭘로 돼야 돼요? 예, 원칙이, 제일 원칙이, 원칙. 이게 발음 오행의 원칙. 뭘까? 발음 오행의 제일 원칙. 가장 중요한 원칙은 뭘까? 에? 순행이래요, 순행. 이게 가장 중요한 원칙이에요. 에? 순행이라는 걸 우리 음양어에서 다 배웠잖아. 목은 화로 가죠. 화는 토로 가죠. 토는 금으로 가죠. 금은 수로 가죠. 생관계, 순행이라는 것은 반드시 이름 간에 생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생이. 발음상으로는. 한글을 의미하는 거예요. 뭐 홍길동 잘 지은 이름이야? 못 지은 이름이야, 이거. 홍길동. 홍길동. 잘 지었어요. 아니, 이게 토잖아, 토. 이응이니까, 희응이니까. 그리고 얘는 뭐야? 목이잖아. 기역이니까. 목국토잖아. 안 맞잖아, 이름이. 이건 망가진 이름이야. 안 맞아. 목 다음에 화가 왔지. 이거는 또 맞아. 화는. 이거는 목, 토, 화가 되잖아. 그러니까 안 맞는 거야, 이거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천재인데? 천재야, 맞죠? 이거를 바꿔주면 돼. 성을 바꿔. 길동홍으로 바꿔주면 돼.
길동으로 바꿔주면 어떻게 돼? 이게 되죠? 길씨면 되는 거야. 이렇게. 바뀌어지니까. 응? 동홍이는 괜찮아요. 길씨도 있어요. 이건 발음 모양이 맞잖아. 그쵸? 순행이 돼야 된다는 거야. 발음 모양이. 일단 발음 모양을 맞춰놓고 그 다음에 자원을 찾아야 돼. 거기서. 자원을 찾아야 된다고. 자원을 맞춘 다음에. 그래서 발음 모양은 맞추기 쉽죠? 네. 순행하고 생하는 관계로만 두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이 발음 모양. 삼원법 1, 발음 모양 했고요. 두 번째, 자원 오행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글 자자가 되겠죠? 자원이 되는데, 이 자원이라는 것은, 부수로서, 그러니까 부수를 다 알아야 돼요, 부수. 한자에서 부수라는 건 다 있죠? 지금 우리 영민이처럼 이런 옥돌민 이걸 쓰나? 네, 그거 써요. 이거? 네. 이거는 이게 옥돌민이에요. 옥돌민자인데 원래는 여기서는 이 획법이라는 게 있는데 첫 번째 원획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다음에 필획법이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곡획법이라는 게 있어요. 곡회법은 말 필요도 없어요. 곡회법은 이렇게 하고 이거 글씨래. 이거 하나래, 이게. 이거는 몰라도 돼. 김종이 추사체나 이제 나오는 거니까 이건 지우고. 필획법이라는 건 뭐냐면, 그냥 그냥 글자 처음 쓰여지는 거예요. 원부수가 아니라, 글자로 쓰여지는 글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네이버에서 검색하면 전부 다 필획법으로만 나와요. 무슨 말인지 알죠? 예를 들어서 이게 10획이라고 하면 필획법으로 10획이라고 하면 원획법으로는 몇 획이 돼요? 이게 9획이지 9획. 이 옥돌민이 9획이라고 하면 이게 원획법으로 하면 10획이 된다고. 왜 그러냐면 여기서 얘는 여기서 4획으로 썼어요. 4획으로 썼다고, 필획법에서는. 왜? 이 점을 안 찍으니까, 필획법에서는. 옥돌민자에서. 근데 실제 부수에서는 이게 어떻게 돼요? 찍어져 있지. 그래서 5획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원획법에서는 5획이 되고, 필획법에서는 4획이 된다고. 이렇게 부수를 정할 때. 근데 뭘 따라? 원획법을 딴단 말이야. 필획법을 따는 게 아니라. 그래서 헷갈려. 여기서 오류가 엄청나게 나와요. 대부분 이름에서 항의하는 경우가 이러면 네이버 때문에. 그래서 저는 장명서에다가 이렇게 쓰잖아. 이거는 원획법을 따릅니다라고 하도 항의가 많이 들어오니까. 선생님, 제 부수가 틀려요. 하나가 모자라요. 하나는 낫지. 뭐, 이게 초두병 같은 경우, 뭐, 좌우방부 같은 경우, 이런 거는 뭐 3개, 4개씩 차이가 나, 획수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엄청난 큰 차이가 있거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게 뭐다? 원획법이에요, 원획법. 원부수. 그러니까 반드시 부수를 보면 원부수 글씨를 봐야 되는 거라고. 그 다음에 이제 자원오행은 일단은 원획보로 본다는 거. 이건 이제 수리오행에서 쓰는 건데, 일단은, 원부수를 반드시 봐야 된다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그렇다면 자원오행이라는 건 뭐냐? 이거는 도장의 기능을 해, 도장. 얘는 발음오행은 뭐냐면, 주로 초면의 도움을 많이 받아요. 나이 먹어갖고 이러면 잘 안 불러주죠? 얘는 자원오행은 언제? 중년 이후. 내가 도장을 찍는 데서 힘이 나와요. 응? 내 이름을. 내 도장에.
이제 두 개 다 물론 이제 다 힘은 들어오는데 파워는 있는데 주로 쓰이는 게 도장 많이 찍는 사람들 있잖아. 자기 도장을 찍는 사람들은 반드시 이름을 잘 써야 돼. 그리고 우리 이름에도 장자를 쓰는 경우가 있고 인자를 쓰는 경우도 있거든. 그거는 이제 세부적인 거는 또 나중에 기회 있으면 알려드리겠지만, 그래서 자원오행은 오행을 보완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주에 뭐가 없다 그랬지? 화가 없다 그랬지? 목화가 없다 그랬지? 태양이 없다 그랬지? 그러면 태양이 없으면 일단은 병화를 떠올려야 되고, 병화를 쓸 수 있는 글자를 찾아야 되고, 목이 없는데 양목이 필요해. 양목이 필요해. 그러면 이 양목을 떠올려야 돼. 간목이나 인목을 쓸 수 있는, 이거하고 대체 있는 글자들을 찾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가르쳐 드릴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이거는 스스로 공부해.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이거 가르치려면 여러분 3개월 동안 이거만 해야 돼. 한자 공부. 옥편 들고 나서. 그래서 진짜 실력은 여기서 사실은 나와요. 내가 무슨 글자를 쓰느냐. 주로 이제 좋은 글자들이 어디에 달아있냐. 다 사서상경에 다 들어있어. 좋은 글자들은. 네? 책 보고 하면 돼요. 근데 책 보고 하는데, 근데 선생님이 그 글자 자체가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는지 모르잖아요. 같은 목이 들어와야 하더라도 그 목이 부수에서 줄기경이라는 것은 경자를 쓸 때도 이게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른다고. 그냥 부수만 목이 있다고 그 글자를 쓸 수 있는 게 아니고요. 그 글자가 지닌 에너지와 기운이 있어요. 네? 그걸 찾아야 되는 거예요. 화도 마찬가지예요. 화도 내가 화를 쓰는데 어떤 화를 쓰는지. 네? 화도 종류가 굉장히 많잖아요. 빛경자도 있고 또 열로 작용하는 화도 필요하거든요. 예, 그럴 경우에는 또 그 빛에 관한 글자도 있지만 또 열에 관한 글자도 있다고. 금을 쓸 때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어떤 글자의 그 어떤 에너지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냥 우선은 그래도 이제 부수적으로 쓸 수 있는 글자들 있잖아. 예? 그런 글자들을 일단 찾아두는 게 좋죠. 제가 그래서 그런 글자들을 사실은 좀 찾는 걸 좀 했는데, 그거를 그 고급반에서도 그 글자를 좀 가르쳐 달라고 그래갖고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한 1,000만 원 들고 오라고 내가 가르쳐 주겠다 그런 말을 했는데, 그 남의 밥줄을 그냥 달라 그러더냐.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얘기를 한 건데, 그건 스스로 공부를 하셔야 돼요. 이거 한자 공부를. 그래서 어떤 글자가 또 조합이 되는 게 있어요. 앞에 내 성에 따라서 들어올 수 있는 글자들이 또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나라에는 대법원에서 정한 불용한자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불용한자는 또 쓰지를 못하거든요. 그래서 주로 이제 우리가 쓸 수 있는 글자, 그리고 획수가 너무 많고 또 뜻이 너무 안 좋은 거, 이런 것들은 다 피해줘야 된다고. 그쵸? 예. 특히 그런 글자 중에서도 관자를 쓰는데 목이 들어가 있다고. 예를 들어서 이런 글자를 쓰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이거 부수가 목이라고 그냥 이거 목 들어와 있네 그러고 쓰면 돼요? 반짝이에요. 예. 무덤으로 죽으라는 소리거든 이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는 거예요. 어떤 에너지가 있는지. 그래서 자오는 한자 공부를 계속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부수는 이제 되도록이면 맞춰주는 게 좋지만, 맞춰줄 수 없을 때는 그냥 쓰면 돼요. 발음하고는 틀려요. 극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 생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생. 그 다음에 끝으로 음양오행. 이걸 수리오행이라고도 하는데, 구조는 뭐냐면 겹치면 안 돼요. 구조가. 양이 오면 반드시 음이 와야 돼요. 그 다음에 양이 올 수 있어요. 네? 이게 제일 좋은 구조예요. 첫 번째 좋은 구조. 그 다음에 여기가 음이 오면 여기가 양이 오고 여기가 음이 오고, 이게 두 번째가 이게 교과서라고. 이게 교과서인데, 이 음양은 뭐냐면 수리로 해요. 수리. 양의 숫자는 뭐예요?
양은 홀수예요, 홀수. 1, 3, 5, 7, 9로 나간다고. 음은 뭐예요? 짝수예요. 2, 4, 6, 8로 나간다고. 그러니까 여기에서 수리획수가 이건 한자로만 따지는 거예요. 글자가 없으면 맞춰서 쓸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자원오행에서 그게 절실하게 필요한데 그 글자밖에 없어. 쓸 수 있는 글자가. 여러분들 이름 줘보면요. 나는 그래서 제일 대단한 사람들이 이름을 5개씩 만들어주는 사람이 제일 대단해. 하나 뽑기도 어렵고 글자 하나 나오기도 어려워요. 실제로 한번 줘보시라고. 이거 다 맞춰갖고 지려면 내 사주에 딱 맞는 글자 한두 개 나오기도 어려워요. 내가 가끔 이름 2개가 나올 때가 있어. 이름 2개. 예를 들어서 뭐 민정이 나오는데 민서가 나오고 이런 경우가 아주 이름이 근데 왠지 민서가 더 좋은 것 같아 이름이 막. 근데 따져보면 민정이 더 나아. 그럴 때 이제 2개를 뽑을 때가 있거든. 이제 약간 변형해서 얘한테 이제 필요한 글자들이 다 들어갔을 경우 어쩌다가 2개 그 이름이 나오지 거의 다 1개밖에 안 나오거든. 그러니까 그 원형 이정으로 뽑으니까 5개씩 나오는 거예요. 플러스 원식으로. 이렇게 자원오행 3가지로 뽑아갖고 한 다음에 또 원형 이정까지 여기다 플러스해서 이 3개 플러스 원형 이정까지 맞춘다? 그 4가지를 다 맞추면 그게 진짜 100%짜리 이름이에요. 제가 이름을 10개를 지으면 100% 이름이 하나 정도 나와요. 원형 이정까지 싹 다 맞아. 그런 이름이 10개 지으면 하나 나와요. 10개 지으면. 네. 저는 진짜 도자기를 빚는 심정으로 만들거든요. 이름을 실 때. 저럴 경우에 자원을 제일 우선순위예요? 발음오행하고 자원오행은 우선순위라는 게 없어요. 절대적이기 때문에 세계는. 예. 3개 다. 예. 그냥 우리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오른팔이 중요해요, 왼팔이 중요해요. 왼쪽 눈이 중요해요, 오른쪽 눈이 중요해요. 똑같아요. 이건 다 있어야 되잖아, 필수적으로. 예? 그래서 이거는 뭐가 더 중요하다고 볼 수가 없어요. 다 맞춰줘야 돼요, 3개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무조건이에요, 무조건. 이 3개는 3원은 무조건 맞춰주고 그 다음에 원형이전은 좀 안 맞더라도 유도리가 있는 거지. 예. 3원은 무조건적으로 다 맞춰줘야 된다.